네, 오늘은 투자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대우 권영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유망한 기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호주의 리오틴토라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광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BHP 빌리턴, 발레, 글렌코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하고 있는 메이저 광산 업체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우리 돈 한 100조 원 정도 되고요. 주식은 호주나 영국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하기 굉장히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철광석이나 구리, 알루미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다른 광산 업체랑 비교했을 때 구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철광석 생산량이 한 연간 2.8억 톤 정도 되고 한 세계 철광석 생산량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비철 금속 같은 경우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산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주력 광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리오틴토의 주력 광산은 일단 호주 필바라 지역에 있는 철광석 광산인데요. 필바라 네.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리오틴토나 BHP 이런 회사들이 대규모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고품질 철광석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생산 원가가 톤당 한 20불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광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틴토라는 회사의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에 그 브라질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그 발레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 기업인데 일단 그 광산에서 좀 사고가 있어서 연간 한 5천만 톤 정도의 철광석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철광석 시장이 갑자기 이제 공급 부족 상태로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올해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1월 말에 발레 사고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랐고 현재 그 58%짜리 국제 철광석 가격 기준으로 올해 7월 고점으로는 한 작년 말보다 100% 정도 넘게 올랐을 정도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 그 발레 생산량의 일부가 좀 정상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수요에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가격은 한 7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한 한 톤당 한 80불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점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80불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또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그 프리미엄 철광석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가격을 좀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리오틴토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철광석 같은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엔 생산 원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어떤 시장 가격에서도 이 회사는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원가가 낮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의 그 경쟁력은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오틴토가 갖고 있는 그 호주의 필바라 철광석 광산이 경쟁력이 워낙 좋습니다. 첫 번째로 철광석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덩어리 형태의 철광석으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더 높고 그리고 생산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광석의 주된 수요처가 일단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인데 호주는 일단 이 동아시아 지역들이랑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오틴토의 경쟁사인 발레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있다 보니까 네. 아시아까지 이제 철광석을 배에다 실어서 운반하다 보면 운송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발레랑 비교했을 때 리오틴토는 톤당 한 5에서 7불 정도 운송비에서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원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틴토 철광석 부분의 그 에비타 마진, 그러니까 삼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한 72% 정도 달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철광석 가격이 물론 올해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회사는 대규모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뭐 게다가 그 브라질의 발레가 생산 차질에서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 3천만 톤 정도는 향후 2년 동안 좀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틴토, 그러니까 경쟁사인 리오틴토 같은 경우 이런 반사 이익이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리오틴토의 그 철광석 생산량을 고려하면 일단 뭐 지금 수준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 리오틴토의 에비타는 작년 대비 한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리오틴토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데요. 네. 올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도 주주들한테 이제 특별 배당을 실시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배당한 금액만 주당 2.12불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4%가 넘습니다. 네. 뭐 하반기에도 이익이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특별 배당을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이런 것들 이제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회사가 이제 네. 이상한테 쓰지 않고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이런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될 시에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철광석이나 구리 이런 원자재 시장이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그 미래세대우 리서치 센터에서는 일단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무역 관련된 갈등은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일단 적어도 회복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뭐 지금 시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제에 민감한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오틴토 같은 경우 현재 이 회사의 이익 구성을 보면 일단 철광석 시장은 발레 사고 이후로 굉장히 좋아져서 이익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처럼 경기에 민감한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의 기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굉장히 나빠진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나빠져 있는 소재 쪽에서 이익이 다시 살아나면서 회사 전체 이익을 크게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호주 최대 광산 업체인 리오틴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대우 권영배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